네, 수도권 인사이트 첫 순서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푹 쉬셨습니까? 어떻게? 네, 뭐 좀 어디 설 명절 때가 좀 더 바쁘기도 하죠. 네, 이제 차례도 모시러 가야 되고 또 뭐 성묘도 갔다 처가 오시고. 댁에도 이제 또 들려야 되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좀 인사를 다니라고 좀 바빴습니다. 세뱃돈도 좀 많이 나가셨고요. 네, 많이 나갔죠. 그래도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리라. 네. 자, 이 도봉구죠. 도봉구가 이 거리에 색을 입히니까 그 뭐 사고라든가 사건, 뭐 절도 이런 부분들,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게 좋은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셉티드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셉티드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배관 시설에 가스 배관이라고 하죠. 주택지의 네. 그 가스 배관에 이 형광 물질이 함유된 그 페인트를 이제 그 다들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형광 물질이 든 페인트를 칠을 했다. 이렇게 네. 널리 알린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빌라들이 많습니다. 2층, 3층, 4층, 5층짜리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절도를 하는 네. 혹은 뭐 더 험한 일도 하는 험한 일도 발생하는 이런 그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렇게 가스 배관에 현광 물질을 칠하고 또 이제 이게 현광 물질이 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널리 알리니까 이 실제로 현광 물질을 칠한 지역의 절도 범죄 칠하기 전보다도 무려 48.8% 이 절반으로 그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네. 이 횡단보로 바로 직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이제 바로 그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크게 이 노랗게 색칠된 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른바 그 옐로우 카펫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거기에 머물렀다가 여기서 좀 여기에 머물렀다 가라 이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운전자들에게도 이제 그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옐로우 카펫이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야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서 있구나. 그래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경각 효과, 사고 예방 효과가 좀 크다고 그러고요. 네. 이 관악구 행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까치산을 이제 그 자락에 있는 동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오르막 내리막길이 좀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길이 많고요. 또 이 골목길도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 산동네 골목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낮에도 걷기가 힘든 데인데 또 여기 뭐 여성 거주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밤에는 이쪽 길을 걷기가 아주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 그래서 골목 곳곳에 설치된 그 폐쇄로 TV, CCTV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제 기둥부터 그 저기 CCTV까지 다 굉장히 밝은 노란색으로 쭉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CCTV를 몰래 그 촬영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이렇게 CCTV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 네. 뭐 조심도 하고 또 이제 그 길 걷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걸 보면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좀 발휘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CCTV가 있다는 걸 아니까 쉽게 그러면 할수 예방 없네요. 효과도 있고 또 그냥 그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거리에다가 색을 조금 입혔을 뿐인데 훨씬 더 동네가 달라졌다. 뭐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사실 뭐 이런 그 디자인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고요. 네. 또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른바 그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셉티드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범죄 발생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생 요인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이냐 아니면은 어떻든지 간에 뭐 개방된 환경 이런 데서는 그 범죄를 저지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입한 부분들인데 이 건축이나 그 도시 설계에서 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은 최대하겠다. 이런 기법으로 이제 이 거주자의 그 범죄에 대한 그 불안감을 줄이고 네.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얻는 이제 그 도시 설계 기법 혹은 건축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 네. 뭐 20세기 이제 초반부터 이제 서구에서 도입되기 시작했고 뭐 이른바 그 환경 범죄학과 함께 같이 좀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범죄 예방에 상당히 좀 효과가 좋다. 이제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또 굉장히
급속하게 좀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좀 도입이 늦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20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됐지만 네.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그 얼마 되지 서구에서도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서 이런 범죄 심리학이라든가 네, 그런 맞습니다. 걸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나간다. 시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상당히. 그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범죄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도 그러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그 학교 앞에 그 도로에 이전에 보면은 굉장히 울긋불긋하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색칠을 해서 차 제동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그 도입된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법무부가 그 지난해 그 셉티드 적용 지역 주민 1,611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로부터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셉티드 지역 주민들 이 셉티드를 적용하기 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56.5%. 예.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넘었는데요. 네. 이 셉티드가 그 적용된 이후에는 그 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응답률이 무려 73.2%. 오, 16.7% 포인트나 이제 그 증가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16.7% 포인트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참 큰 호응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쉽게 네, 확대해달라는 요구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셉티드라고 불리는 이 범죄 예방 디자인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20세기 초반부터 서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언제쯤인가요? 네, 일단 이제 그 저희 나라에서 그 1990년대부터 이제 학계를 중심으로 네. 이 부분을 좀 우리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시작됐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한 2010년 이후인데 이제 2005년경에 일단 이런 시범 사업이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청과 이 부천시가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이 판교 신도시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죠. 네, 이제 세종시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이제 그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서울에서는 어느 구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 이제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시범 사업 정도였고 이 셉티드의 그 전국적인 확산 계기가 된 것은 2012년 이 마포구 염리동에 그 적용된 그 시범 사업이 굉장히 그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염리동도 거의 네. 주택이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그 지자체 공공 사업에 네. 주로 이제 그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꼭 포함하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지난해 그 건축물의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이런 걸 이제 고시를 해서 네. 새로운 그 신축 빌딩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그 범죄 예방 조치들을 이제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건축법도 이제 개정을 해서 이 건축물 등의 그 범죄 예방 기준을 좀 의무적으로 이 준수하도록 이렇게 좀 고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셉티드 네. 효과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뭔가 그리고 좀 이제 그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앞서- 있네요. 네.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도 그 범죄 수가 48.8%가 도봉구에서도 그렇죠. 줄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 만족도 높다고 하니까 뭐 참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은 널리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2010년 이 서울시가 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이 조례에 네. 그 범죄 예방 계획을 이제 의무화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각 그 지자체로 이 같은 그 조례 제정이 좀 늘어났는데요. 2013년은 뭐 부천시와 경기도 울산시가 이 각기 유사한 이제 그 셉티드 도입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그 광주시 그리고 대전시가 역시 네.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셉티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좀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1세기 뭐 초반 이후 그렇게 봐야 네, 되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연휴가 끝나고요. 내일부터 다들 일상에 복귀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희망과 기적을 보여준 뭐 서울 곳곳에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볼까요? 네, 일단 아무튼 제가 이제 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네. 평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서울 도시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시민들이 뭐 휴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덜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네. 사실은 매일 아침을 제일 먼저 알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꼭 이런 환경미화원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출근하기 전에 새벽처럼 나와서 길거리를 이제 청소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깨끗한 거리에 굉장히 그 맑고 그 쾌적한 이런 이제 그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이 보통 이제 그 새벽을 여는 시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새벽 5시부터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어.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8시까지 해야 이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이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5시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나오는 시각은 굉장히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새벽 3시 정도 나오신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하. 나와서 준비하시고 그러면 네. 이제 뭐 4시 반, 5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사실- 4시까지는 이제 도착을 예. 해야 되겠죠. 네. 사실상 서울 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할 때 거리가 아주 지저분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얼마나 맞습니다. 안 좋겠어요. 그걸 깨끗하게 다 쫙 청소해 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우리한테 너무나 고마운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그 서울의 환경미화원들이죠. 희망을 쓸어 담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는 게 사실인데, 근데 이분들이 거리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생활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닌데 그렇죠. 또 다른 많은 일도 하신다 그러대요. 네, 이제 그 뭐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다른 네. 직종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불우한 분들을 우리 또 불우한 이웃들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네.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특히 이제 그 환경미화원 분들도 이 서울시 각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분들 이 매년 십시일반으로 약간의 돈이나 뭐 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 돕기를 어허. 계속 좀 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본인들 형편도 낮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 본인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형편에서 여건에서 살아오신 나날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그런 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환경미화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살려서 네. 큰 기여를 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특히 거죠? 뭐 가령 뭐 2011년 뭐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 네. 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 그 많이 자원봉사로 가서 네. 돌을 이제 뭐 치우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뭐 다른 분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그렇겠죠. 효율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네, 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훈훈한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또 이른 아침이 시작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구로의 인력시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좀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남구로 인력시장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이라고 이거 하죠. 어디 있죠? 남구리 인력시장이면요. 저 네. 가리봉동 그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남구로역 그 삼거리 쪽에 좀 있는데요. 네. 이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그날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이제 모아가는 데죠. 주로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많이 하고 그 일부 이제 그 단순 작업을 하는 네. 공장에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 사람을 좀 구하러 오는데요. 네. 매일 이제 아침 새벽이면은 600여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그 하루에 그 일거리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 추운 날 새벽 5시부터 와서 이제 기다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그 난로를 데워서 이 둥글레 차를 그 제공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오신 분들한테 이제 원래 그 밥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그 한 이렇게 그 네. 난로를 데워서 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그 둥글레 차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가 인력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 난로를 데우고 뭐 물을 데우고 하는 그리고 작업들은 한 3시까지 나와서 이제 4시부터 준비를 해서 그분들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벌써 한 이런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40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원봉사로서 계속 쉬운 하고 일이 있는 아니었을 거죠. 텐데요. 네. 그렇지 이제 이분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라고 어쨌든 답변하실까요? 아니 본인이 새벽에 이렇게 좀 그 어려운 분들 그 일자리를 찾아 나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그것만으로 자기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보람이 분들이 되실 많다고 것 그러죠.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따뜻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력 시장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유입되면서 인력 시장에서의 한국 사람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력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자기가 잡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그 이제 인력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 40대가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50대 이후의 분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 대부분 태반이 뭐 50대 이후고, 네.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셨거나 뭐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많이 좀 일자리를 좀 찾고 계신다고 그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울철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건축 현장의 일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안전사고 우려도 크고 또 공사가 이제 제대로 안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가을철이나 이때에 비해서 뭐 3분의 1 정도로 이제 그 인력 수요는 이제 그 줄어든 이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뭐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좀 이 인력 시장에 나오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임금이 우리나라 또 그 인력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아서 실제 좀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을 좀 제대로 못 찾는 네. 이런 경우도 좀 꽤 있다고 그러죠. 네, 뭐 날씨가 추워지면 건설 공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추운 날씨에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뭐 그 어느 곳보다 남구로역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봄이 먼저 찾아오길 바라는 이 마음입니다. 남구력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가 어느 정도다 딱 정확히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건설 현장의 경기가 예. 좀 직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뭐 그런가 하면 폐업 위기에서요 재기에 성공한 사례들도 좀 이목을 모으고 있죠. 단순히 뭐 재개했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이웃의 도움, 같이 해왔던 사람의 어떤 그 공동체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뒷받침이 돼서 재기를 한 사례들이 좀 이렇게 그 뉴스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고대 앞에 그 기부천사로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고대 앞 그 영철보라고 하는데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사장님이 어려우신 여건에서 이제 그 가게를 열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매년 본인의 수익금 가운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매년 이제 그 장학금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기부를 해왔었죠. 그래서 언론에도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났던 분인데 네. 그러나 이제 그 지난해 7월 이게 이제 경영난으로 좀 문을 닫을 이런 상황이 좀 내몰렸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고대생들이 말하자면은 이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뭐 이른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이 긴급 자금을 좀 조달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나서게 됐던 고대생들 가운데 뭐 한두 명은 네. 바로 이제 그 영철버거 소장님이 이 기부했던 이 장학금의 그 혜택을 받던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좀 자기들이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는 이런 좀 아름다운 네, 따뜻한 이야기가 소식이네요.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영철 보고 잘 되겠네요. 지금.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잘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잘 왜냐하면 됐으면 하는 뭔가 바람입니다. 네. 그 좀 더 이제 아이들이 아무튼 앞에 와서 그 학생들이 장사가 잘 뭐, 됐으면 계속 됐을 텐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문을 닫을 징에 몰렸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좀 하여튼 뭐 어렵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어떤 별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안에 그 헌책방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는 좀 많이 좀 찾아갔던 곳이긴 한데요. 옛날에는 그 헌책방거리에 그 헌책방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헌책방을 이렇게 들르는 재미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한 20여 곳만 좀 남아서 겨우 이제 그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책방도 요즘은 뭐 알라딘 같은 데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인터넷에서, 온라인 헌책방을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요, 중고. 네, 오프라인 헌책방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방, 이 헌책방들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연대 학생들이 이른바 이제 그 설레어함이라는 그 헌책방 살리기 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20여 곳 남은 헌책방들을 하나로 좀 그 네트워크화해서 설레어함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구매 프로젝트를 이제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테마만 난 뭐 어느 한국 소설을 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17,500원을 보내면 헌책방 그 스타. 테마에 맞는 책 3권을 배달을 해주는 이런 그 말하자면은 구매 혹은 뭐 이 판매 그 제도를 이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일종의 제도네요. 소품인데요. 네. 연세대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서 헌책방 주인분들 다 설득을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안을 한 거죠. 네. 그걸 이제 본인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같은 거를 이제 그 같은 설레함이라고 하는 평화시장 헌책방 골목에 헌책 그 상품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17,500원을 주고 이제 하면은 무슨 책이 네. 자기한테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헌책방 주인분들이 또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분한테는 이런 주제로는 이런 있는 헌책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이제 3권을 이제 골라서 보내주면 이제 그걸 주문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과연 어떤 책이 올까 이런 좀 그래서 설레요군요. 무슨 책이 올 건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이제 이런 재미를 같이 선사한다는 이런 설레어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헌책방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좋은 그러는데요.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그 언론을 통해서 좀 소개가 좀 됐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학생들이 이런 그 쓰러져가는 헌책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이 서점 주인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들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네. 영철버거 또 설레어함 기억하셨다가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서울 곳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빼미 버스 한번 타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 심야 버스는 말 그대로 그 0시에서 새벽 오전 6시 5시까지 운행하는 그 심야 버스죠. 그래서 네.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데 그 버스 번호 앞에 그 N자가 붙어 있죠. 네. 사실 저도 뭐 애용자 중에 하나입니다. 밤늦게 많이 들어가시는군요. 밤늦게 들어갈 때면 그 택시보다는 오히려 그 예. 맞으면 훨씬 가선도로에 저렴하죠. 있으면은 네. 이걸 좀 타고 갈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좀 기다려야 되는 꽤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 인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딱 타고 가면은 굉장히 좀 편하죠. 이 한밤중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같이 퇴근하신 여러분들하고 버스 안에서 같이 퇴근한다는 네. 같이 집에 간다는 귀가한다는 그런 네. 즐거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이제 회사 일 끝내고 저녁 늦게 술 한잔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동대문 시장 상인처럼 새벽에 일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소중한 서민의 발 심야에 일을 마쳐서 귀가하시는 분들이거나 지쳐 귀가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뭐 힘들게 귀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심야에 새벽 일을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동반자 서민의 발이 되고 있죠. 올빼미 버스가 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갖고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서 채택을 해서 했더니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좀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도 좀 넓히고 시간도 좀 줄이고 그럴 수는 없나요? 참 그러나 이제 그러기에는 또 꼭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뭐 많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택시하고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끔 이제 저는 그 특히 이제 봄이나 가을 이런 날 좋은 때는 이 올빼미 버스를 아주 잘 이용을 하는 예.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훈훈한 소식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내일부터 일상에 복귀하실 텐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일상으로의 복귀에 힘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